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건축법 핵심 요약 강의 자료. 이 자료는 초보 수험생 필수 강의 자료, 기출문제 위주 핵심 내용 정리, 실무경험 사례 강의, 시간 부족으로 요약 강의가 필요한 분을 위한 강의 자료입니다. 이 강의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 학원 강의를 들어도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분, 행정 및 실무경험 사례 강의가 필요한 분, 시간 부족으로 짧은 시간에 공부하실 분을 위한 강의입니다. 강사 양력,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상관리사, 현직 6년차,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팀장 등 경기도청 30여 년 근무,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법학사, 대한행정사회 교수 이총 및 공무원 행정사 등 공법 사례 강의 다수, 부동산 공부가 왜 필요한가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저자입니다. 목차는 건축법 목적 및 주요 키워드 등 3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건축법 목적 및 주요 키워드.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키워드. 건축기준법입니다. 건축법은 건축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한 법, 개별 건축행위 통제법입니다. 도시 전체가 아닌 개별 건축물 하나하나 규제 대상입니다. 허가, 신고, 사용승인, 이행강제금 등으로 사후까지 관리합니다. 안전, 공공성 확보법입니다. 건축물, 붕괴, 화재, 대피사고 등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가 최종 목적이고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안전환경을 위해 강한 규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용어의 정의. 건축법 용어는 법령을 읽는 기본 언어이므로 정의를 통해서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합니다. 결합건축.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수선. 대수선이란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층 건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여객터미널이죠.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예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두 번째,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10m가 아니고 20m입니다. 세 번째, 무량판 구조. 보가 없이 바닥판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하죠. 가진 건축물로서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네 번째,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착공 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일상 편의를 위해 주거지 주변에 설치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없으면 일상생활이 바로 불편해지는 필수생활시설입니다. 면적 규정이 없는 시설. 첫째, 주민치료 등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원자 들어가는 것은 면적 규정이 없습니다. 둘째, 사람위생관리시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셋째,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등입니다. 면적 30제곱미터 미만,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등.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탁구장, 체육도장 등.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첫째, 일용품 판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둘째, 에너지 및 통신 서비스,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셋째, 공공업무 수행기관,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기타 전기 자동차 충전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있으면 생활이 더 편해지는 시설입니다. 면적 규정이 없는 시설. 서점, 제1종에 미해당, 일반 음식점, 총포 판매소, 사진관,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일종 미해당, 독서실 기원.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공연장, 극장, 영화관 등입니다. 종교집회장,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등. 학원교습소, 테니스장, 당구장, 볼링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제1종 미해당입니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등이죠. 제조업소, 주문, 배송시설 등.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자동차 영업소, 공유보관시설 등입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은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 담장 등이죠. 제한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적용 제대상은 단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나 임시지정 천연기념물, 임시지정 명승, 임시지정 시도 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 자료. 2호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단 강목의 시설,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이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컨테이너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하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로 건축성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옹벽 등의 공작물의 준용.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과 같습니다. 1호 높이가 6m를 넘는 굴뚝. 넘는은 6m가 해당이 안됩니다. 3호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철탑, 강고탑, 강고판. 4호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5호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호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호. 7호 높이 6m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 8호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예백이 없는 것. 9호 제조시설, 저장시설. 10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것. 11호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축조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정의. 건축이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거나 고치거나 이전하는 등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의 종류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축은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크게 하면 증축이 되는 거죠.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의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 규모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은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조립식 건축물만 해당이 되고 초가집이나 기하집은 옮길 수가 없겠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큰 공사를 말합니다. 중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1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호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2개가 아니고 무조건 3개 이상입니다. 3호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4호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5.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 6호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 8호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 9호 건축물의 예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3개 이상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를 그대로 두거나 일부 변경하여 법에서 정한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 변경에는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 기재 내용 변경이 있는데 먼저 시설군을 정해놨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시험 문제가 대부분 4호부터 7호까지에서 나오죠. 먼저 허가대상은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 허가를 받습니다. 신고대상은 상위군에서 하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신고대상이고, 기재내용 변경은 시설군 중 같은 시설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것을 기재내용 변경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준용 규정을 살펴보면은 사용 승인 대상 여부입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준용합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사의 설계입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 후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은 설계에 관하여 건축물 후 설계를 준용합니다. 복수 용도 건축주는 건축물 후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 기준과 입지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결정의 신청. 사전 결정의 신청은 건축 허가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신청.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 전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해당 대지 관계 법령 허용 여부, 관계 법령 고려 건축 가능한 건축 규모,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포함됩니다. 협의 및 통지.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 후 통지. 허가권자는 입지, 건축물 규모, 용도 등 사전 결정 후에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의제사항.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는 다음 각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본 걸로 봅니다. 1호 개발행위 허가, 2호 산지 전용 허가와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다만 보존 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호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및 협의. 4호 하천 전용 허가. 효력 상실.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건축 허가. 건축 허가는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 행위를 하도록 행정청이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건축 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도지사 승인. 시장 군수는 당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공장은 개별법에서 엄격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로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창고는 크게 중요한 시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2호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일학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호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일학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허가 제한은 공익을 위해 일정 기간 건축을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제한권자 및 제한 사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한기간.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이래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통보 및 공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공고하지 않고 허가권자한테 통보해서 허가권자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허가 제한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신고. 건축신고란 허가까지 필요 없지만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행정청에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건축신고.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 개축 또는 재축, 신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2호. 관리적,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신축, 증축, 개축 다 포함이 되겠죠. 다만 당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건축은 제외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방제지구 등 제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방제지구 제취약지역 규제를 받죠. 3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호.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첫 번째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 두 번째, 높이 3m 이하 범위의 증축. 세 번째, 표준설계도 건축물 등입니다. 신고 후 실효 등.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후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과 집안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집안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하고 두 번째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제출기한. 안전영향평가 기간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합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중복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일정 기간 사용 후 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허가 대상.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만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해야 합니다. 1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위배되는 경우. 2호 4층 이상인 경우. 3호 구조 존치기간 목적 등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할 것.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존치기간 3년 이내 전기, 수도, 가스 등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분양 건축 목적물이 아닐 것 등 해당이 돼야 됩니다. 축조신고입니다. 축조신고. 신고 대상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재발생한 구역에서 일시 사용 건축,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 축사용, 가축 분유 처리용, 가축 운동용 등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연장 또는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의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 7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물 설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호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대통령, 기타 등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착공신고. 대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통지.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또는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예치금. 안전관리 예치금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방치할 때 안전이나 환경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대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장기간 방치 대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국가기관 등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대집행.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하지 않으면 예치금을 사용해서 행정대집행합니다. 감리자 지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2호 15년 이상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을 하고, 감리 업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여부 확인,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가 감리 업무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행정청의 최종 확인 절차입니다. 사용승인 대상. 건축주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가설 건축물 허가에 따라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 완료보고서와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합니다. 건축물 사용.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임시로 사용승인을 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준공검사 의제. 의제사항.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면, 공장 건축물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관련 법률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첫째,
개인 하수도 처리 시설의 준공검사. 둘째, 지적공부 변동 등록사항 등록 신청. 셋째, 승강기 설치 검사. 넷째, 보일러 설치 검사. 다섯째, 전기 설비의 사용정 검사. 여섯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등입니다. 준공검사를 의제받으려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을 하는 경우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기관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시 사용 승인. 건축주는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 다만 허가권자는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이치, 구조, 용도 등 주요 정보를 공식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개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하여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호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1호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후 신청이 있는 경우. 2호에 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 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공부를 건축물 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호 그 밖에 기재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족보로 보시면 됩니다. 대지의 조경. 대지의 조경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에 대지의 녹지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예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상입니다. 1호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녹지지역에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죠. 나무가 많으니. 2호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공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공장은 미관보다 기능, 제조, 적재, 운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제외합니다. 3호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4호 산업단지의 공장. 공장도 마찬가지죠.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염분이 있으면 나무가 죽죠. 6호 축사. 축사는 동물을 키우는 장소죠. 인간의 쾌적한 환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7호 가설 건축물. 3년 이내에 철거해야 되는데 적용할 필요가 없죠. 8호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물류시설도 공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거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9호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자연환경 지역이나 농림지역은 나무가 많죠.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10호 당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관광시설, 종합휴양시설, 골프장 등은 적용하지 말라 해도 적용하는 시설 대상이죠.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대지 일부를 공개한 공지입니다. 쇼핑센터 앞이나 대규모 백화점 앞에 의자 등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설치 대상 지역.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1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4호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노후 산업단지를 재정비할 때는 융복합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산업단지 정비 필요한 지역도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됩니다. 설치 대상 건축물 1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여객용 시설, 터미널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죠. 여객용 시설만 해당이 되고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공개공지 설치 대상입니다. 2호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규제사항은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하려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기준입니다. 원칙,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시설 도로죠. 도로법 도로, 사도법 도로,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너비 3m 이상, 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는 2m 이상입니다. 막다른 도로가 있는데 막다른 도로란 길이 막힌 도로죠. 막다른 도로 길이는 10m 미만은 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10m 이상 35m 미만은 3m 이상 35m 이상은 6m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이상입니다.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접도 의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다만 출입 지장이 없는 대지, 허가권자 인정 공지, 농막은 접도 의무가 없습니다. 강화 적용.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장인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대지는 너비 6m 이상이어야 하고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소요 너비 미달도로, 4m 도로가 해당되지 않는 도로를 말하죠. 첫 번째,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 2분의 1의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 2m 도로를 4m를 확보하려면은 2분의 1씩 양 방향으로 물러난 선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하천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 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데 하천이 있습니다. 물러날 데가 없죠. 그러면은 대지 쪽으로 물러납니다. 2m 도로니까 4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2m를 확보해야 되죠. 그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지정 건축선, 시장, 군수 등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개폐 시 올선 금지 조항은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4.5m 이상에서는 넘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안전 확인. 구조안전 확인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개요.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에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단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서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하는 때 그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1호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은 3층입니다. 2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합니다. 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입니다. 3호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호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호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호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 문화유산이라 해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거 틀립니다. 8호 특수구조 건축물. 9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착공할 때 허가시 설계도로 짓는지 확인을 위해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비상대피를 위해 출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입니다. 관람실 등으로부터 출구 설치.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전시장은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출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호 종교시설, 4호 일학시설, 5호 장례시설 한꺼번에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있죠. 건축물 바깥쪽으로 출구 설치.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1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합니다.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3호 종교시설, 판매시설, 5호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호 일학시설, 7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대형 유통업체에서 화재 등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안전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8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호 장례시설, 10호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관련입니다.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용적률은 얼마나 크게 짓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건축물.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원칙, 대지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가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가 있죠. 방화지구 특례.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적용. 녹지지역에 대한 특례입니다.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각각 적용합니다.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이 법 규정을 적용하고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방화지구 특례에 따릅니다.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무조건 방화지구를 적용하고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 해당 지역 지구를 각각 적용합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용적률 산정 제시설이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단 각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가목, 지하층의 면적. 지하층은 1층, 2층, 3층 모두 제외합니다. 나목,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마목,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목,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 용적률 산정 시 제시설입니다. 건축물의 층수 및 승강기 설치. 건축물의 층수는 승강기 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하 비싼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연면적 8분의 2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2면부터 2층 바닥 구조체의 2면까지 합니다. 승강기, 승용 승강기.
건축주는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한입니다.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층 건축물은 이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추가 설치. 첫 번째는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하재 대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합니다. 건축물의 범죄방.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 단계에서부터 조명, 가시성, 출입구 구조 등을 안전하게 설계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개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 예방 건축물 대상, 대부분 건축물이 해당이 되죠. 건축물의 범죄 예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단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호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2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호 교육연구시설은 예외가 있는데요.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죠.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은 무분별한 토지 쪼개기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축이 가능한 최소 규모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니까 면적이 넓죠. 5.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은 60제곱미터입니다.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1도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인접한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상을 띄워야 합니다. 1조 등의 확보 건축 제한. 1조 확보 제한은 이웃의 햇빛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높이 제한입니다. 대상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정북 방향. 이격거리가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하고 9m를 초과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워야 되고 9m를 초과한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적용 배제가 있습니다. 1호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 건축물이 해당 대지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입니다. 1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경관지구, 중점 경관관리구역, 3호에 특별가로구역, 4호에 지정 공고구역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협정구역 안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입니다. 3호에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정남 방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높이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1호 택지개발지구, 2호 대지조성사업지구, 3호 지역개발사업구역, 4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5호 도시개발구역, 6호 정비구역 등
적용 배제입니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1조 등 확보 건축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 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합니다. 지정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 각호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첫째는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두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사업구역,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 사업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시발구역 등이 해당이 됩니다. 2호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두 번째는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으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사업구역에는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관광특구, 문화지구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해가지고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특별건축 지정 불가는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등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독도구역, 보존산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지역이죠.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란 여러 대지가 협정을 맺으면 하나의 대지처럼 인정하여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축협정의 체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전원 후 합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구역,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지정 고시된 지역, 세 번째는 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존치지역, 네 번째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다섯 번째 시장군수 등이 주거환경에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적용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당 각호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의 조경, 두 번째 대지와 도로의 관계, 세 번째 지하층의 설치, 네 번째 건폐율, 다섯 번째 부설주차장의 설치, 여섯 번째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가 통합 적용이 됩니다. 통합 심의 대상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이 있죠. 높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화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결합건축 및 대상지 결합건축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처럼 활용해서 짓는 건축을 말합니다. 개요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2개의 대지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 재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결합건축 대상이 첫 번째는 상업지역, 두 번째는 역세권 개발구역, 세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네 번째는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건축자산진흥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3개 이상 대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대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모든 대지 간 최단 거리가 50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 건축하는 경우. 2호 빈집 또는 빈집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3개 이상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건축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전문기구입니다. 개요. 건축 등과 관련된 단 각호 분쟁의 조정 및 제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둡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요. 1호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2호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3호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4호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5호 인근 주민 간의 분쟁. 6호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7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호부터 7호까지 분쟁의 조정 및 제정 대상에 허가권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들어가 있으면 오답이 되겠습니다. 거부와 중지. 분쟁위원회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 등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상 건축법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